자, 이번엔 사건 추적인데요. 백소영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아파서 찾아간 병원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수면 내시경 후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의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 추적에서 취재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데요. 유사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너무 억울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사람을 처벌하는 그 마음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시위를 시작한 지 벌써 20일째. 도대체 그날 병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위가 아파서 그야말로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가 무슨 약품을 주면서 마시라고 했어요. 저를 침대에 눕게 하고 마취를 했어요. 그렇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수면 내시경을 받았다는 이민주 씨. 하지만 마취에서 그녀를 깨운 건 간호사가 아닌 의사였다는데요. 원장이 저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어디론가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자고. 그래서 느닷없이 초음파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민주 씨 말에 의하면 의사에게 이끌려간 것은 초음파실이었다는데요. 이 초음파 검사를 거부했지만 반강제적으로 받게 됐고 검사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배를 문질러서 진료를 하는 듯 하더니 팬티를 벗겨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그 초음파 기계로 음부 쪽을 계속 그걸로 문지르는 거예요. 충격적인 그녀의 증언.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혼한 전 남편의 후배예요. 평소 이민주 씨를 형수님이라 부르던 의사.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일로 상처를 받은 건 그녀만이 아닙니다. 중학생 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밥도 잘 안 먹고 말을 대화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이거는 뭐라고 말을 못하죠.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 그렇다면 해당 병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가해자로 지목된 의사를 만나 그날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국가검진으로 수면 내시경을 하러 왔어요. 선배님 모친이 작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부지를 못했어요. 조의를 못해서 제가 가서 초음파를 좀 해드리겠다 한 거예요. 단지 서비스 차원이었다. 또한 이민주 씨의 증언과 달리 스스로 걸어서 진료실로 향했다는데요. 갑상선 유방 범프하고 저기 한국농양에 있는가 뒤쪽을 잠깐 보다가 말았다. 그냥 괜히 내가 친절 베풀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그녀는 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저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시 녹취 네, 상황이죠. 의사는 사과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데. 내가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서가 아니라 나는 진짜 그냥 이제 그 자리 좀 달랠 필요가 있더라고요. 대립되는 주장들. 자, 먼저 초음파 검사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 제가 위가 아파서 간 사람이 무슨 항문 검사를 제가 그 의사한테 요청을 했겠습니까? 왜 그러면 꼬리뼈가 요새 들어서 아프고 나는 여기다 그러니까 한번 봐보자니까 간 거지. 그럼 초음파 검사 도중 성추행이 있었다. 진료를 하는 듯 하더니 강제로 입을 맞추고 끌어안. 먹으려고 처방전을 받아가고 여기서 설명을 듣고 갑니까? 그날 이후 돈을 요구했다. 데모한다 하지. 인터넷에 띄운다 하지.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매장될 거 아니에요. 700만 원 주겠다. 그만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2억을 요구했어요. 합의를 하자고 했을 때 제가 돈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 입에서 2억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치열한 두 사람의 진실 공방. 현재 경찰은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민주 씨는 사건 당일 입었던 속옷을 증거물로 제출했고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결과 양정을 나왔어요. 그럼에도 왜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알까지 발견하려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추행을 당했네. 그건 틀렸네. 뚜렷한 증거가 없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였다는데 결과가 안 됐는데 아주머니가 거짓말이 나온 거예요. 여성분이... 이민주 씨는 이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데. 그때 진실을 얘기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저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하고 수면내시경할 때 제가 많이 당했어요. 갑작스럽게 나를 저지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자기 갖다가 막 빌더라고. 그래서 진짜 민망할 정도로 내가 막 너무너무 수치심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병원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며 현재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이민주 씨는 1인 시위를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재수사가 돼서 명명백백히 이걸 꼭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진실 공방,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감시 카메라가 없어 밀실과도 같은 진료실에서 범죄가 발생해도 이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운데요. 하루빨리 예방책은 없는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 그야말로 진실 공방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워낙 좀 첨예하게 다른 상황인데 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병원 내에서 진료 과정 중에 성범죄가 있었다는 이야기 나올 때마다 사실 솔직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이 진료 과정 중에 발생하는 성범죄 대부분이 진료실에 환자와 의사 단둘이 있을 경우에 대부분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혹시 그 자리에 보호자가 있었거나 혹은 간호사 한 명이 있었더라면 이런 진실 공방이란 논란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일단은 그 진료 행위 자체가 사실 의사의 호의로 베풀어질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요. 예. 충분히 사전에 어떤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건지 충분히 설명을 하고 환자가 명백하게 이거 받겠다라는 결정을 해야만이 이제 되는 것이 의료 행위고 네. 또 지금처럼 이제 환자와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의 의료 분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진료 행위를 24시간 뭐 녹음과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게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데 이 환자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의료 행위나 시술 행위가 그 촬영이 되는 것이 사실은 분쟁을 막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예.